노관규 순천시장이 6월 20일 오후 2시 순천시 별량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실과소, 실국장 과장 그리고 별량면민 300여 명과 번역별로 진행하는 순천 상생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 조태훈 행정안전국장의 현안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가 영상으로 진행되었고 이어 노관규 시장의 인사말이 진행됐습니다. 대락이라는 동네가 우리 순천에 24개 읍면동이 있고 시내를 빼놓고 옛 승주군 지역 중에서 인구를 5,000명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대락인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인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 아까 박수도 한번 보냈지만 지역 학생들한테 저도 이제 이달 말이 되면 이제 여기 2년이 됩니다.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마음에 좀 드는 분도 있고 할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루에 한 4시간씩 적을 정도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순천이 이렇게 정처리가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집에서도 얘기하는 게 아시다시피 10년 동안에 저는 제 가정은 그냥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뭐 마누라도 아프고 자신도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올 텐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찬성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만드냐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앞으로 시장을 더 하게 될지 아니면 뭐 이대로 끝날지 다른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 지금 오늘 학생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면은 여기 있는 차세대들에게 지는 됩니다. 예, 외국이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힘들지만은 자기 세대의 허지는 자기 세대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후세대들한테 진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큰 장점 중에 지금 순천에 떠오르고 있는 두 가지가 하나가 의과대학에 대한 문제고 다른 하나가 지금 차세대 전환시설입니다. 의과대학은 우리 지금 왜 특기가 구성되는데 우리 강영구 특위위원장이 머리가 점점 빨리 밀어볼 줄 몰라서 한 번 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보고서요, 지금. 그런 정도로 우리가 좀 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남 동부 지역에는 대학병원급의 3차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으면 어디 가면 되지 않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사람들의 문제고 지역이 고령화되고 또 지역이 점점 예전하고 달리 우리 지역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데서는 이것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동부 지역이 통계를 내보니까 똑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데 대학병원급 3차 진료기관이 멀어가지고 사망하는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똑같이 세금 내고 살면서 누구는 안 죽고 누구는 죽고 한다 그러면 누가 돈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버티고 오던 게 이게 한계에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침 대통령이 민생 토론에 오니까 전라남도에 대학병원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한다. 그래서 잘 의견 수렴을 해서 해오면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제 우리 전남 동부 지역과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 지역이 거의 지금 전쟁을 할 정도로 감정들이 상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면 처음에는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이 공동으로 의과대학을 하나를 만들고 병원을 2개 만드는 방안들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들 잠잠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도지사께서 단독으로 여기 하나만 추천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의심했던 것들은 도청도 목포에 모안이지만 목포에 있지, 도경찰청도 거기에 있지, 도교육청도 거기에 있지. 우리끼리 얘기하면 좋은 것은 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새로 좋은 것이 생기려고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다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싶어서 다들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전라남 도가 예산이 2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나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전남에 의과대학이 필요하냐 마냐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이 그 내용 안에가 의과대학이 만일에 생기게 되면 목포로 가도록 돼 있다는 소문이 계속 나요, 이게. 근데 누구도 확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도의원들한테도 한번 이거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도에서 해놨으니까. 그런데 도에서 끝까지 버티고 이걸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더 가는 거예요, 이제. 뭔 끌릴 일이 없으면 언론 공개해보면 될 텐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 시의회 의장, 순천대학교 총장 네 주체가 모여서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너네들이 자꾸 공정하게 한다고 순천 들어오라고 오는데 불과 2년 전이니까 그때 해놓은 용역 한번 보여달라. 이거를 보고 과연 우리가 당신들 믿고 의과대학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밀려서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혹여나 순천시만 하면 지그들 목소리만 들린다고 그런 것 같아서 대학은 대학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분석을 하고 각자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58개 정도 지표를 가지고 동서를 나누어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43개가 목포로 갈 수밖에 없겠다고 해놨습니다. 내용을. 이거 부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잘해주셔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사업 같으면 올해 우리 목포 해주고 내년에 우리 해준다 그러니까 거래도 가능해요. 근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정치적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3차 대학병원급의 병원이 없으면 지역 소멸을 천하장사로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이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이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법대로 해라. 왜 권한도 없는 전라남도 지사가 나서가지고 한쪽으로 지금 줄 수밖에 없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느냐.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근데 도에서는 계속 강행을 해서 가는데 저는 성공 못할 거라고 봅니다. 도가. 왜? 전라남도에 국립대학이 딱 2개 있습니다. 순천대학하고 목포대학 2개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10억을 들여서 어디다 위탁을 해가지고 요즘에 하나를 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가 정해지고 하나가 떨어지면 떨어진 쪽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폭삭 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결혼식하고 같거든요. 결혼식장에 신랑하고 신부가 들어와야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책정장 많이 내고 텔레비 광고에도 신랑이 안 오든 신부가 안 오든 안 오면 그 결혼식 우리 시청하는 나가리 아닙니까 이게. 나가리. 그래서 전라남도가 아무리 압력을 넣고 해서 이걸 하더라도 우리 순천대학교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건 나가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목포 주려면 뭐하러 10억이나 들어서 용역하느냐. 누구 2년 전에 해놓은 걸로 해라 그대로. 그리고 누구 뜻대로 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돈 시나도 죽을 지경일 겁니다. 이제.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 공무원들 많이 계시면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거직으로 우리 같은 사람을 뽑고 다른 한쪽으로는 정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들을 존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부조가 있어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법에 정해진 대로 아는 길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히.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뽑는 이유는 뭐냐? 비록 새 길이 가시밭길이고 돌부리에 넘어지고 하더라도 새 길을 찾아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낫게 만들어달라고 우리를 뽑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똑같이 공무원만 놓고 하려고 그러면은
시장, CEO, 도지사 이런 거 뭐하러 뽑아요? 그냥 임명해갖고 가버리면 되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일 편한 게 뭐냐? 공모하는 겁니다. 왜? 받겠다 맡겨놓으면은 욕 안 먹고 반발이 안 붙으시고 제일 쉬운 길인데 이걸 겹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도지사의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은 섬이 많습니다. 그쪽에. 그럼 어느 섬에서 어떤 어르신이 밀출혈이 갑자기 오면은 언제 구급차가 가서 싣고 옵니까? 배가 언제 가서 싣고 옵니까? 그거는 닥터 헬기가 빨리 가서 그 어르신을 싣고 3차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공공의료를 보충하는 소위 공공의과대가 생기면 되는 겁니다. 공공의대가. 근데 우리처럼 이 동부지역은 인구도 제일 많고 사람도 여기가 다 있고 여기서 전대나 조대 대학교를 가려면 목포에서는 2시간, 순천대도 1시간 반 안에 못 들어가요, 거기를. 그러면 여기는 일반적인 의과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정부에 넘겨라. 그리고 정부에 가서 활동하는 것은 누가 활동력이 더 센가 해갖고 정하면 될 거 아니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목포 쪽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쭉 오는 자기들이 자신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전라남도에 있는 대부분은 다 그쪽에 있으니까. 근데 중앙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더 셀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안 끌려요. 저도 순천시장에 불과하지만 저 중앙에 내다놓으면은 저도 미안하지만 저 전라남도의 높은 사람은 안 끌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빨이 끌리고 있어요. 키가 끌리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의료 논리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논리대로 처리하면은 순천자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쟁점화돼서 싸우고 있다 지금. 그리고 오늘까지 뭐냐? 전라남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공모해갖고 우리가 추천하거든요. 아니 권한 없는데 뭔 추천을 합니까? 권한이 있어야 추천을 하지. 대한민국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시장이든 법에 권한이 없으면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저들이 뭐 이렇게 권한 없는 권한을 행사를 해요. 법에도 없는 권한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세게 싸우고 있고 다행히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광양도, 거래도, 여수도 7개 시군이 다 순천이 지금 한 것이 맞다라고 해서 지금 다 같이 똘똘 뭉쳐. 이렇게 뭉친 게 처음이에요, 지금. 근데 중심적으로는 대학을 중심에서 우리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결국은 도의대대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아이고 민주당 들어가면 찍기도 쉽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지금 요즘에 중앙당에서 막 특별복당이 난리친데 이걸 제가 좀 미루게 돼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가운데 있어야 양쪽을 다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유리하지 제 개인적인 거 편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만일에 대통령이 신설의대를 만들겠다라고 결심만 해서 지시만 하면은 저는 우리 순천으로 오는 게 진짜로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고 우리 쪽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끝까지 응원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고 자원순환센터가 이제 말은 모르는데 결국은 이제 소각시설 만드는 거 작년에도 제가 좀 도와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면 요즘에 밖에 나가면은 정말로 그냥 징글징글합니다. 근데요, 저도 놔두고 가보고 싶어요. 놔두고 가버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뒤에서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요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근데 책임 안 진 사람은 아무 얘기나 하기가 좋아요. 근데 책임질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태용 국장이 보고를 약간 그랬지만 저거는 좌우 혼자 이거 여기다 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없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부 다 쓰레기는 죽어라고 버리면서 우리 집 앞에는 안 왔으면 하는 게 저 시설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잘 알만한 사람이 그 의원 중에요. 임지선정 의원과 관련된 사람이 외국의 사례를 얘기해서 제가 출장 일정을 급히 바꿔서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에 있는 시설을 보러 갔어요. 맞아요. 왜?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란 거예요. 외국 쓰레기도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소풍 가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우리 가족들이. 아무 문제도 그것도 언론사와 같이 가서 찍었으니까.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는데도 너무나라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가 보다 막 하고 말아요. 이번에 엊그저께 제가 프랑스를 갔다 왔거든요. 프랑스를 갔다 와서 제가 좀 멋있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파리 가해가 있어요. 파리 그 세르 가해가. 근데 처음에 우리 가고 못 찾았어요. 그게 어디가 있는지가. 일반 건물하고 막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 화웨이 이런 거. 저기가 있어요. 지하 30m에. 한국에서 오면 지금까지 지하를 안 들어가 봤다니까. 근데 제가 지하를 들어가 봤어요. 직접.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다리 없이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있습니까? 두 번째, 요 폭발 안 합니까?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웃어버려요, 그냥. 여기 아프리카에서 온 줄 알고.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별로 펴돌릴 일은 없었거든요. 작년에 박람회 잘 치고 저것 때문에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 하면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문제만은.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저 어린 세대들한테 이걸 그걸 넘길 수는 없어요. 정리를 하고 가야지. 대한민국 법도 매립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되면 그럼 어떡하느냐? 요 학생들한테 미안한데요. 우리 순천이 전남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국제 교육의 수용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수와 고향은 몇 개씩 있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도시 사람들만 얘기되지 어쩌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에요. 요 배드민턴 전용구장 하나가 없는 게 우리 이치예요. 이 말할 것도 없이 여러 가지들로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파크 뽑고 하고 싶은 분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못 따라잡는 거예요, 지금 시선들이. 그러면 저걸 하면서 어떻게 했냐. 지하에 외국에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순천이 필요한 지금까지 못했던 시설을 동시에 해결을 해야 돼요. 문제는 돈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금을 쓰는 돈에 2,800억 정도밖에 못 걷기 때문에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하겠냐예요. 사실은 작년에도 세금이 70조가량 안 거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온 돈이 많이 죽었어요. 올해 또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문제는 뭐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정치지.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저 연명하고 싸우는데 뭔 놈의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작년부터 살림살이를 짤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는 다 긴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올해를 감당할 수 없게 지금 위기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사사원 못하게 아니면 가서 바지가락에 붙잡고 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이거 필요한데 이 정도는 우리가 잘했으니까 해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분을 유지하는 게 문제를 푸는 거 신뢰 유리하다는 생각이에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저라고 무슨 윤석열 대통령 최고다 지금 이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욕만 한다고 뭐 권리 안 줘요. 왜? 죽으나 살아 앞으로 3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욕을 하고 지지를 아무리 안 해도. 어떡할 거예요? 거기 가서 설득해갖고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청취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할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봐야죠. 이제 며칠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요 의과에 대한 문제, 소각장 문제 쪽에는 결국은 지금 우리 지역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타협하거나 미룰 수가 없어서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것들은 입장 얘기를 지금부터는 오랜만에 제가 와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많으실 테니까 제가 일일이 시간 여러분들 하신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다 듣고 여기서 답 드릴 부분을 드리고 또 가서 검토해서 답을 드릴 부분을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5월 3일 순천시 남문터 광장에서 언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생과 협업 방안을 주제로 2024 순천 상생 토크 1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상생 토크를 진행해 왔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 앞서 진행된 인사말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전남권 의대 유치와 관련해 전남도의 공모 조작이 동부와 서부권 갈등을 조장시키는 용역 결과를 내놓아 이를 중앙정부가 바로잡도록 전남도는 공모를 철회하라는 촉구를 해왔다는 점과 순천시의 최대 현안인 의대 유치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입당 권유도 뿌리치고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윤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김문수 국회의원이 7월 1일 순천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노관규 시장을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의장이 선출돼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에 서운함을 느끼면서 노 시장과 김 의원 둘 사이가 삐끗하지 않았느냐 하는 추측성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승고기장 박주삼 씨는 운저수지위 야산에 있는 5만 평의 편백숲을 자원화하여 관광상품을 만들면 어떠냐는 질문을 했고,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별량초 어린이는 시내와 떨어져 있는 별량의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1,000원 택시제를 도입해 줄 것을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크 골프장 설립,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작은 공 연장 차광막과 비가림 시설 설치, 보도 정비, 차선 도색, 단절된 농로 연결, 펌프 시설 설치, 차량 회차지 조성, 예비군 훈련장 주변 보행로 설치, 노구 배수로 정비와 신설, 천마산 경산로 정비, 자연친환경 첨산주차 정비 등등 다양한 건의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은 체류 관광입니다. 그래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이 체류 관광을 순천형 체류 관광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별량을 통해서 시작하고자 건의를 합니다. 별량에는 인천호, 인천 저수지 일원에 4만 5천 평 정도의 편백숲이 있어요. 그 중에 3만 평 정도가 순천시 소유입니다. 산과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5km의 인도도 있습니다. 산책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유치하셔서 건축을 앞두고 있는 호라이즌의 리조트와 맞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의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적산지와 순천시 매량이 힘을 합쳐서 편백숲과 인천호화를 테마로 편백 웰리스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천연 관광을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또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치유와 체험을 강한 편백숲에서 하룻밤 또는 이틀을 자고 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이 또한 순천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명품도시 순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편백숲 관광단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량이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시내로 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둘째, 각 마을이 거리가 멀어 별량 면사무소로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셋째, 현재 별량의 교통격차 만 19세 미만 60세 이상이 별량이 65% 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버스만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넷째, 버스도 대부분 일반 버스라 몸이 불편하면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과 면사무소와 시내를 오가는 1,000원 택시를 제안합니다. 순천의 파크 본부 경기장은 현재 상사면에 1개하고 서면에 9개월 1개만 있는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부정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변 자연 환경과 접근성이 좋은 우리 배당면에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경기장과 또 주차시설, 푸세시설을 경비한 파크 골프장이 시설되면 다음과 같은 계곡 저수지 밑으로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외로로 농로가 있는데 지금 농목이 시기에 등장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 5군데, 6군데가 깨져가지고 있어요. 농로가. 근데 장비들이 다니면서 저는 이장으로 참여를 해서 저 어떻게 장비들이 안 이렇게 잘 다녀야겠는데 저 깨지 도로를 어떻게
다니고 자꾸 여기도 자꾸 마음에 걸린다. 그런데 맥주면은 뚜껑도 이렇게 뜯어놓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장비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고 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건설계약부터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것이 자꾸 날만 가게 해결이 안 돼가고 있어요. 옛날 그 별량 남초등학교 거기에서 진공으로 넘어가는 길이 고도는 높지 않지만 굉장히 커브가 심하고 또 길이 좁은데 다른 도로에 비해서 굉장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미국 처리장이라든지 퇴비공장, 육묘장 등 우리 별량 그 농업지원센터가 많아가지고 교통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좀 이따 그렇게 키 가실 때 그쪽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퇴비공장 바로 앞에 맨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른 데에 비해서 유관이 깊게 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넘어가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그걸 피하려다 보니까 중앙선 쪽으로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 차선에서 온 것은 내리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입니다. 이 의견을 거론하게 된 이유는 첫째, 별량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둘째, 마을에서 벌어지는 아까운 공간이 별빛 나루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며 주민들의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마을 별량의 문제점은 첫째, 다른 곳에서는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지만 우리 별량에는 훌륭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벌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둘째, 주민들이 전자기기를 많이 봐서 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주민들이 밖에 많이 나가지 않아 주민들끼리 사이가 어색하거나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꿈을 아직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진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의드립니다. 네, 나중에 내일 수요일이면 여기서 별량면 모임 단국대학 수업이 있습니다. 약 80명, 90명이 내일 수요일날 이 자리에서 수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올라오는 계단이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데 상당히 힘들어서 올라오실 때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내려가실 때 굉장히 불안이 들어서 한 분 한 분을 가지고 이렇게 각별히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시국의 읍면 가운데서 공항복합도시인 해룡이나 서면은 그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만은 나머지 9개 읍면 가운데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시설되는 그런 굉장히 호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별량면은 어느 면보다도 인구도 많고 노인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은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줄 수 있는 그런 가능한가? 저희 마을 길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으며 멀리 고흥군 회전대교, 해령면 아원 등 드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수천만 바다를 볼 수 있고 39인을 오를 수 있는 별량면 거차마을 천마산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천마산 등산로가 과거에는 별량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여 등산로로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정비가 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천마산 등산로를 정비해 주신다면 순천 시민 및 많은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하여 순천에 또 다른 명품 대소를 정비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도는 우리 송산 초등학교 가는 길도 되고 우리 유일한 국토법이 있는 동화사 또는 나간으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 마을에 속하는 그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 참기를 예상하고는 매우 힘하니까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차량 사고나 물이 얹었을 때 공고도 많이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차량 사고나 그런 것도 상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고 이 같은 건의들에 대해 노 시장은 백한순 도시디자인국장과 이태문 별량면장에게 조속히 실행해 줄 것을 지시했고, 백 국장과 이 면장은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보시니까 오늘 지금 12분 하시게 여기 중간 답변 한번 드리고,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네, 잡시다. 네. 한별 웰리스 관광단지는 이거는 DF에 들어가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역을 하셔가지고 이걸 주의를 하셨나봐요. 우리 부주상 부장님, 요거는 오늘 내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집값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빌람초등학교 학생들 두 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제 마을에서 교회사무소까지 또 시내까지 이런 것들에 지금 교통수단이 불편하기 때문에 초롱택지를 좀 확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대란만한 문제가 아니고 온 농촌이 다 지금 문제가 아니라 큰 곳으로 주요 도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없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1년에 버스 회사에다 돈 얼마나 주시는지 모르시죠? 100억이 들어갔습니까? 200억이 들어갔습니까? 그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 회사의 주민들이 200억을 넘게 주고 있는데 갈수록 고령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버스를 갈아타고 오는 노선은 또 어르신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짐 들고 내리고 또 한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엄청나게 걸려요. 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지금 학생이 제안을 했지만 이것이 지금 농촌 지역에 다 공통을 안고 있는 문제에서 제가 지금 이 농촌 지역의 상생특구가 다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금 세워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마 이 학생이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도 불편하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젊은 사람들 500m는 아무것도 아니고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들이 하시고 그래서 요즘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 가서 전반적으로 농촌적으로 떼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민주 학생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문화생활 공간인데, 이거는 지역의 인구가 이제 계속 크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손바닥에 앞뒤하고 똑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맞겠지만 참 그렇게 정책협의회가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도 지금 우리가 소위 농촌 지역이 순수하게 남아있는 데 인구가 2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천시 인구의 우리가 28만 정도의 10분의 1이 지금 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이 나오기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런다고 해서 가구수가 너무 적은데 막대한 예산을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들도 한좀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인구가 조금 더 많이 살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우선 여기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장 우리 저 회장님 얘기하시는데 부지가 어디 좀 있습니까? 여기 배당에 예측되는 부지가 좀 있어요. 파크 골프장 36을 얘기하시는데 나는 벼랑에 찾아보니까 공간을 못 찾겠던데 어디 좀 있습니까? 예?
제가 이 파크 골프장에 관심 있는 분의 의견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별량면의 시골장터 식당 앞들하고 야상 부부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지죠? 예. 부지가 넓고 지금은 없네요, 보니까. 나름 이제 공공용지 부지는 없어요, 지금. 예. 땅을 서로 사가지고 지금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해룡산단에 있는 것들 2개를 우리가 지금 3,600을 내년까지 해서 완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2개를 하는데 돈이 한 70억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암이나 이런 데는 하천 부지가 있어요, 지금. 그게 조금 협의만 하면. 근데 여기는 서로 땅을 사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도시건설 입장 있잖아요. 그 한번 보세요. 지금 얘기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자, 우선 차선 없는 거, 차선 들어있는 것은 그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선이 있어도 막 명단일 텐데, 이거는 미루고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중장비로 인해서 파손되는 도로들, 그 다음에 전남 남초등학교에서 이제 이 넘어가는 길 중에 여러 가지 지금 태국공장 매너 두께 파인 거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우선 그 2개 얘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일단 차선도색은 올 가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 있으니 바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 파손 부분하고 대나무 정비, 매놀 부분, 자전거 이용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활용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있잖아요. 깨져있는 부분은 바로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거 도로 전체 고쳐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끝나고, 여름에는 공사는 못하겠지만, 임시조치라도 매너를 깊게 파이면 그게 사고 위험은 없잖아요. 예. 이거는 빨리 고쳐야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는 빨리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도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 드렸어요. 배수로 정비 문제. 네. 시도 2호선인가 하는 문제, 그건 어떻게 돼요? 시도 2호선은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했고요. 지금 배정이라고 대충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가을 안에 하겠습니다. 가을 안에 해결한다고 문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원산들 피해, 거기 의회의장님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를 좀 조치하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신비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우리 우성훈 교수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부모님에서도 한번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 배수개선 사업 예산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70억으로 지금 확정이 됐고요. 조만간 주민들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노방사에서. 현재는 기본조사 요구를 접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곧 해결이 되겠구만. 네. 등산로 풀려고 정비하는 것까지 시장에 지금 나서야 되겠어. 일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좀 후회하는 일이에요. 시장이 지금 5만 가지 일이 있는데, 이건 연장도 혼나야 돼요. 그럼 연장 뭐예요,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공간을 정비하는 문화까지 얘기 한번 해봐요. 이런 서서 얘기해봐요. 굉장히 건 아니죠. 자녀가세요. 등산로 정비 거차 선발장을 보는데요. 선생님 정확하고 협의를 해서 곧 아마 그것은 이루어질 건데 플레이팅은 아니고요. 이거는 경사로가 심해가지고 뱅크라든가 이런 나라에다가 일부가 필요한 부분에서 산림자원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원받으면 언제까지 돼요? 지원받다 해놓고 면제가 이사이도 하고 나몰라라도 할 거 아니에요? 7월 말에서 8월
여름에 되겠네? 네. 여름에? 예산만 줄이면 가능합니다. 여름에? 지금까지 시사원 암뉴스 김근철입니다. 농업이